진시 황제는 중국 역사상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진나라를 세우고 중국을 통일한 지도자입니다. 그의 생애와 업적은 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천은 진시 황제를 진시황으로 불렀으며 그의 군사적 업적과 정치적 사상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사마천이 집필한 사기는 중국 역사 서재학의 걸작으로 고대 중국의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은 진나라 시대의 역사와 진시 황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기를 통해 사마천은 진시 황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였고 그의 업적은 중국 역사상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진시 황제는 중국 역사상 큰 영향을 미친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며 그의 업적은 후대에도 계속되어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차이나는 중국을 가리키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의 유래는 진시 황제가 통치했던 진나라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나라는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에 의해 세워진 나라로 중국 역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진나라는 중국의 전통을 이어받아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영향력은 역사와 문화,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미쳤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로마에서 진나라의 진을 친이라고 발음하고 이후에 차이나라는 발음이 되어 중국과의 상업적 교류를 통해 로마인들이 중국을 차이나라고 불렀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로마와 중국 사이의 먼 거리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중국을 차이나라고 부르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시 황제의 할아버지인 안국군은 왕비인 안국군 정비 사이에 아들이 없어서 왕위 계승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상으로서 사람을 보는 눈이 뛰어났던 여부리가 진시 황제의 아버지인 자초를 입양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자초는 이 추천을 받아 안국군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자초는 여부리의 애첩이었던 조이를 마음에 들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부리의 계략이었습니다. 이미 조이는 여부리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그 상태로 자초와 함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부리는 자신의 자식이 왕이 되는 것을 노리고 이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조이는 나중에 진시 황제가 되는 정을 낳았습니다. 안국군은 즉위한 지 1년 만에 사망하게 되었고 자초는 장양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부리는 자초를 왕으로 즉위시킨 공신으로서 1등 공신이 되었으며 이에 보상으로 최고 관직인 승상에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보상으로 세금 징수가 가능한 10만호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초도 결국 즉위 3년 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들 정은 13세의 왕위를 이어 진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린 나이로 인해 어머니인 조이에게 많은 의지를 하게 되었고 조이 역시 여부리의 애첩으로 여부리에게 많은 의지를 합니다. 이로써 여부리는 무소부리의 권력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부리는 작은 아버지라는 뜻의 중부로 불리며 삼국의 지위에 오르고 3,000명의 학자를 모아 여시춘추라는 현대의 백과사전과 같은 책을 편찬하는 등 명성을 얻었습니다. 조이는 태후가 된 이후에도 여부리와의 위험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잃을 수 없었던 여부리는 조이에게 다른 남자인 노예를 붙여주어 여부리 본인과 조이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조이와 노예 사이에서 자식을 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조이와 노예의 관계는 결국 발각되었고 노예는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들통이 나자 가신들을 동원해 기녕궁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진시 황제는 함정을 파놓았고 노예와 부하들은 처단되었으며 노예는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발단이었던 여부리는 나라의 공신으로서 처형보다는 총나라로 유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부리는 언젠가는 진시 황제에게 처형당할 것이라 예상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진시 황제는 전 중국의 최고 권력자임을 확실하게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전국 칠웅시대로 진시 황제가 통일 국가를 이루기 전까지는 진, 초, 조, 의, 제, 연, 한 이렇게 7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나라 사이에는 수백 년에 걸친 지속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귀족과 백성은 모두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나라가 통일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진시황제의 아래에는 타국에서 포섭해온 뛰어난 학자들을 적극 수용하고 등용했기 때문입니다. 진시황제는 지성과 능력을 중요시하여 중요한 관료 직위에는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진나라는 학문적인 발전과 함께 군사적, 정치적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진시황제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뛰어난 인재들을 유학생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진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뛰어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진나라 출신의 신하들은 타국 출신 학자들의 수용을 반대했지만 초나라 출신의 이사는 이에 반발하며 나라를 번창시키려면 타국의 인재들을 적극 등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책인 간축객서를 진시황제에게 바쳤습니다. 진시황제는 이사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이사를 신임하여 신복으로 삼았습니다. 이사는 진시황제에게 진나라의 강력한 군사력과 대왕의 현명한 지도력으로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천하를 통일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현재가 천년에 한 번의 기회이므로 놓치지 말고 천하 통일의 대업을 이루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진시황제에게 통일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미래를 밝혔습니다. 진시황제는 이사의 계획을 받아들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사가 올린 여러가지 계책 중에는 금으로 타국의 왕들을 매수하거나 실패한 실세들을 죽임으로써 통일하는 전략, 나라들 간의 이간질로 분열을 일으킨 후 각각을 격파하는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시황제는 이러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통일을 진행했습니다. 외부의 인재들을 받아들여 이러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진시황제의 개방적인 사고와 표현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타국의 인재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발전과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진시황제의 이러한 노력과 지혜 덕분에 중국은 마침내 통일되었고 그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통일 정책은 후세에도 영향을 미치며 중국의 발전과 번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진시황제는 당시 최초로 황제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최초의 황제라는 뜻으로 시황제 즉 진시황제로 불렸습니다. 그가 황제라는 단어를 만들어 스스로의 이름에 붙인 것은 그의 의상과 권력을 상징하게 됩니다. 진시황제는 전국을 통일한 후에도 유목제국인 흉노족의 공격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흉노족은 국경을 넘어와 진나라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진나라를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진시황제는 국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만리장성의 제작을 명령했습니다. 만리장성은 처음부터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통일 전에 북방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이 세워뒀던 장벽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피와 노고가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약 3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산속에서 생활하며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만리장성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만리장성의 제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진나라는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부담과 불만으로 인해 진나라 백성들 중 절반이 반란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통일된 진나라 속에서도 전체주의와 통일된 국가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학설은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사라는 인물이 나섰습니다. 이사는 백성들이 선동당할 것을 우려해 진나라의 기록이 아닌 것은 모조리 태워 없애야 한다는 극단적인 탄압 정책을 세웠습니다. 이사는 진시황제에게 백성들이 사사로운 소문으로 법과 교화를 비난하고 각자 들은 바대로 토론을 하고 무리를 선동하여 비방을 조성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사는 군주의 의세가 떨어지고 반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진시황제는 받아들여 진나라의 안정과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진시황제는 진나라 기록서 이외의 모든 기록을 태워 없애는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얼굴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또한 역사 기록을 가지고 토론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삼족을 멸해 모두 처형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친가, 외가, 처가를 삼족이라 하며 법을 어길 시 모두 처형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진시황제는 반란과 불만을 억누르고
진나라의 통치력을 다지는 데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탄압 정책은 백성들의 자유와 의견 표현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백성들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고 진시 황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합니다. 비난하는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460여 명의 백성을 산채로 묻어 처단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로 인해 진시 황제의 장남 부소는 진시 황제에게 공자를 공부하고 본을 받고자 하는 이들을 엄중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천하의 변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염려의 말을 전했지만 변방으로 유배되어 버립니다. 이와 함께 진나라는 엄격한 규정으로 가득 찼으며 이러한 강압적인 통치로 인해 나라의 민심과 재정이 불안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정권과 왕권의 권한 강화보다 왕조의 통치 기반을 무너뜨리고 진나라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느 날 진시 황제의 행차는 낭하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풍경에 감탄한 진시 황제는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섬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희미하게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신기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복이라는 방사가 낭하산에 살고 있는 진시 황제에게 그 섬이 전설상의 복례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복은 복례산에서 불로불사약을 구해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보물과 소년소녀 3,000명을 싣고 떠났지만 돌아오지 않고 도망갑니다. 일부 설에는 서복이 탄 배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했다고 전해집니다. 진시 황제는 불로불사약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결과 각지에서 수상쩍은 방사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불로불사약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진시 황제는 효과가 없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진시 황제는 불로불사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신선이 되길 원했는데 자신들을 신선이라 주장하며 노생과 후생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자신들이 불사약을 구하러 갔지만 방해물이 있었다 하며 이 약을 구하려면 진시황 스스로 악기를 피하기 위해 돌을 깨우친 사람 즉 진인이 되어야 한다고 전합니다. 진인이란 물에 젖지 않으며 불에 타지 않고 구름을 타고 다니며 영생할 수 있는 신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려면 진시황의 거처를 아무도 몰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진시황은 수도 부근 270여 곳을 전부 구름다리로 연결하고 매일마다 거처를 옮겨가며 자신의 종적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흔적이나 모든 행동들 중 작은 일이라도 외부로 발설될 경우 또는 의심이 되는 경우 범인을 색출해내어 처형했고 범인 색출에 실패할 경우 관련된 모든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이후 진시 황제가 행차하는 곳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게 되었고 진인이 되는 법을 알려준 노생과 후생도 도망가게 됩니다. 진시 황제는 불로불사약을 통해 영생을 꿈꾸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은을 먹은 것이 그 비참한 결말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진시 황제의 불로불사 꿈이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시 황제는 재위 기간 동안 5차례나 전국을 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행 중에는 여러 협객들이 시 황제를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 황제는 순행할 때마다 5개의 수레를 호위군과 함께하고 자신은 그 중 하나에 타고 다녔습니다. 협객들이 시 황제를 죽이려는 두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시 황제는 또한 길가에 자신의 송덕비를 세워 자신의 엄적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시 황제가 금능에 도착했을 때 완기가 일어났는데 이에 붕괴한 시 황제는 근처에 소나무를 빽빽이 심어 완기의 기운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후 금능은 삼국시대까지 만릉으로 불리웠습니다. 이렇게 시 황제는 온 중국 대륙을 거의 돌아다니며 자신의 성공한 군주임을 천하에 과시했습니다. 완기는 중국에서 산이나 고지 등에서 특별한 기운이 발산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에는 사람들이 불길을 피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기원전 210년 진나라의 시 황제는 마지막으로 전국을 순행했습니다. 동행한 사람들로는 승상이사와 중거부령인 황관조고 그리고 자신의 26번째 아들인 호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평원진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유성에는 진시 황제가 죽고 천하가 갈라진다 는 문구가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분노한 진시 황제는 수색과 신문을 명령했지만 자백하는 이가 없자 그 일대의 백성을 전부 죽입니다. 이 사건 이후 시 황제는 병으로 쓰러지는데 일부는 병에 쓰러진 것으로 전해지고 다른 이야기에는 그 지역 주민을 진압하려다가 화를 내어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 황제가 병으로 쓰러진 후 그는 사구 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상태는 매우 위독했고 유언장을 조고에게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옥새의 내용을 기록하고 황태자 부소에게 전달해주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례는 함양에서 부소가 주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기원전 210년 음력 7월 22일 시 황제는 50세의 나이로 순행 중에 외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사와 조고, 호에는 수도에 도착할 때까지 시 황제의 죽음을 숨겼습니다. 시 황제의 시신이 있는 수레 옆에 절인 생선을 같이 운반하여 시신에 썩는 냄새가 들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고는 시 황제의 유서를 조작하고 변방으로 유배된 황태자 부소와 몽염에게 자결을 명령했습니다. 장남 부소는 자결했지만 몽염은 명령에 대해 의심을 품어 자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고는 몽염을 일단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얼마 후 시 황제의 26번째 아들인 호해가 황제로 오르게 되었는데 이는 진 2세 황제였습니다. 원래 2세 황제는 몽염을 살려주려 했으나 조고의 권유를 받고 몽염과 몽이를 반역 혐의로 몰아 삼족을 멸망시켰습니다. 이렇게 진시 황제의 죽음 이후에도 권력 다툼과 음모가 끊이지 않았고 진시 황제의 후계자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진시 황제는 천하를 통일하고 백성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만리장성, 아반궁, 진시황릉, 병마용갱 등 과도한 토목공사를 강행했고 결국은 비참한 종짓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진시 황제가 자리에 있던 바로 그때 천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으나 황제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후대의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스스로를 황제로 칭하며 왕의 자리에서 강력한 권세를 누리려 했던 진시 황제. 그가 죽고 진나라는 3년도 안 돼서 멸망하게 됩니다. 2세 황제 호해와 그를 이용하여 권력을 휘두르려 한 탐관오리, 즉 황관조고, 이들은 각종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국정을 어지럽혔고 전국 백성들의 반란으로 진나라의 마지막 황제 자영이 서초패왕 항우에게 항복하며 기원전 206년 진나라는 멸망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진시황의 무덤. 진시황릉은 중화인민공화국 산시성 시안 린퉁구 원산원에 위치한 야산인 여산 또는 역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기원전 246년부터 208년까지 총 38년간 이루어졌으며 현재의 황릉은 야트막한 피라미드 형태로 높이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76m로 높이를 자랑합니다. 진시황릉은 당시 진나라의 수도였던 함양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으며 외성과 내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외성의 둘레는 6.3km이고 내성의 둘레는 2.5km입니다. 현재 보이는 산은 당시 내성이었던 부분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매장실과 기타 부장품들은 아직 완전히 발굴되지 않아서 중국 고고학계가 현재 조사하는 곳은 주로 진시황릉을 둘러싸고 있는 외성과 내성 부분입니다. 또한 무덤 동쪽에 있는 병마용 역시 규모가 방대하여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병마용은 진시황을 사후세계에서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아직까지 완전히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기원전 246년에 진시황제가 13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을 때 진시황릉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산 하나를 통째로 쌓아 거대한 무덤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인 기원전 221년 이후였습니다. 진시황은 통일 후 국력이 강화되면서 최대 70만 명의 노동자를 동원하여 진시황릉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진시황릉은 지상의 황궁을 모방하여 건설되었으며 5천여 개의 강과 여러 망루를 갖추었으며 내부에는 보물과 병사들이 풍부하게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진시황릉은 마치 지상의 궁전을 재현한 것으로 완공된 후에는 도구를 막기 위해 건설에 참여했던 인부들을 모두 처형했다고 전해집니다. 진시황릉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병마용갱이라 불리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우연한 발견으로 알려져 있는데
1974년에 농민이 우연히 우물을 파다가 이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병마용갱은 진시황의 장례를 위해 사용된 테라코타로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이후에도 4개의 갱도가 발견되었으며 아직까지도 발굴되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마용갱은 흙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형들은 주로 병사, 말, 전차, 장군, 고개사, 역사, 악사 등 다양한 인물과 사물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병사와 전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병룡은 주로 키가 184cm에서 197cm로 큰 편이며 장군을 병사보다 크게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굴된 4개의 갱도 중 3개에는 약 8천여 점의 병사 모형과 130개의 전차, 그리고 520여 점의 말 모형이 발견되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아직 발굴되지 않은 부분도 많아서 더 많은 모형이 흙 속에 묻혀져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병마용갱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중요한 유적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규모와 다양성으로 많은 이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병마용의 병사들은 장인들에 의해 머리, 몸통, 팔, 그리고 다리가 각각 제작된 후 결합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다양한 얼굴을 위해 8가지 종류의 틀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부위도 여러 종류가 있어 이를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병마용을 제작했습니다. 다리 부분은 대부분 동일한 형태로 같은 틀을 사용하여 대량 생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부분을 맞춘 후 다음 공정으로 넘겨주는 조립 라인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 용품의 제작에서도 이러한 생산 라인이 존재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병마용은 살아있는 듯한 모습의 등신대로 제작되었으며 얼굴 부분에는 채색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진시황제의 강력한 권력을 상징하는데 병사들의 직징이 잘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모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일은 하되 특징을 살리는 진위 문화가 두드러집니다. 병마용갱은 1974년 A1호 갱이 발굴된 이후 현재까지 발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1호 갱은 1974년에 발굴되었으며 총 면적은 14,260제곱미터이며 약 6,009의 병사 모형과 40대의 전차가 발굴되었습니다. 2호 갱에는 기병과 근위대의 용병들이 있습니다. 3호 갱은 1976년에 발굴되었으며 완전히 발굴된 520제곱미터의 갱으로 추정되는데 지휘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채색된 전차 1대와 갑옷을 입은 보병 64명, 그리고 마용 4마리가 발굴되었습니다. 4호 갱은 다른 갱과 달리 병마용이 없이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3년 1월 9일 진시황릉의 부장릉이 발견되어 이 유적이 단순히 병마용갱뿐만 아니라 실제 황궁을 재현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마용갱 부근의 리산 토양에는 수은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곳이 진시황릉이 조성된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리산이 높이 76m에 넓이 350평방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피라미드로 조성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리산에 대한 발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07년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내부에 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원격 탐지 장치를 통해 진시황릉의 신비로운 면모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진시황제의 삶은 우리에게 시작과 유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7개의 나라를 통일하며 천하를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진시황제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끝없는 노력과 인내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그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예상치 못한 비참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의 썩은 생선과의 비참한 종말은 우리에게 시작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시작과 함께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용기를 내어 결단하고 그 일을 유지하기 위해 끈질긴 인내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작은 출발점일 뿐 유지되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성취와 성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면제 비용은 여러분의 구독입니다. 여러분의 수면제 디어게인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